반갑습니다. 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11월 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드릴 예정이니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이 좀 나오면서 1550포인트 전후자리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그 지지 테스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보면 한 2.5% 정도 장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요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갭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락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회복 마감. 요 급락이 왜 나왔을까? 이제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상황들을 좀 보면 중간선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가 어제 요 며칠간 계속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하원은 공화당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긴 합니다만 상원은 치열하긴 합니다만 점점 이 공화당 우세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과거 사례 등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 집권 여당과 의회가 갈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공화당 상원 장악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 어제, 우호적인 흐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하원 장악은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 상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그 잠깐 그 속보로 나왔던 거 보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지역군데 수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속보도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속보들이 나오겠죠. 오늘 내일 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상황 보고 시장 또 반응 단기적인 반응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공화당이 하원,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니면 뭐 최소한 하원이라도 장악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금 축소, 이런 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이게 밀렸던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에 반영됐던 부분 일부 반영됐던 부분인데 바이낸스의 FTX 인수 얘기가 나왔고 문제는 이 FTX를 인수한 이후에 경쟁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인수한 이후에 FTX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깰 수 있다. 중요한 것만 딱 빼내고 나머지 깰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고 증시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참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하나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한 2년쯤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첫 해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그게 끝까지 타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셧다운이 되느니 마느니 막 일부 셧다운 되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연말 임박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결코 뭐 셧다운이 나오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시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흐름이 있었고 어제 이제 달러 약세 보이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해줬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따로 나왔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했던 프록시 지수 있었잖아요.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의 정도 수준이 매우 높은 5.25%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또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도 그에 대한 눈치를 결국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4.7%, 4.75% 금리 상단 가능성도 조금은 또 열려 있는 상황이 됐고요. 다만 파월 의장이 올리겠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5%로 보는 게 일단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5.25까지, 5.25, 5.5까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5.25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다시 5.0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물론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내일 밤 발표되게 될 CPI. 이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아마 바로 안정화를 통해서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고 횡보하는 흐름, 박스권 구간의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또 눌러서 시장 안정화를 약간 더 딜레이 시키면서 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약간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이 분석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시장 반등 가능성은 일단 조금 더 높아지긴 했다.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CPI 발표에서 쇼크 수준으로 아주 안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서플라이 수치죠. 8.2, 8점, 지금 예상치가 8.1, 8.0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8.2나 8.3 나오고 코어 같은 경우도 6.5 이상으로 6.6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한번 또 눌려야 됩니다. 그때는 방법 없습니다. 딜레이 될 거고요. 12월 이후로 또 딜레이 될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기는 박스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 이후에 박스권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눌림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정도 얘기가 있겠다. 오늘 아마 예상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요 추세 저항선 상단 붙이는 1800포인트 도전을 한번 해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는 쪽의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 출발 말씀드렸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조금 조정이 예상되고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 조정을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 반등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이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히려 더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향후 조정을 지금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끄집어 올리는 거 가지고 코스피 중심으로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선물 코스피 중심으로. 기관들의 이 코스피 매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수구박산세가 일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는데 어제보다는 약간 좀 둔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민영화 관련해서 YTN, SBS, IMBC, 이런 이제, 섹터들, 미디어 섹터들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셰일가스 업체들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셰일가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원자력 섹터들이나,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 섹터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원자력 섹터들, 오늘 아침에 장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섹터잖아요. 원자력 섹터들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섹터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NG 관련 섹터들, 풍력 섹터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LNG 가격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풍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마 태양광 섹터가 미국에서 태양광 섹터들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온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침에 웹툰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 인터넷 대표주들도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기 하나 정도밖에 눈에 띄는 종목이 없고요. 매도 쪽에서도 카카오 정도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YP엔터, 미래나노텍, CGN, SNS텍, 한국정보통신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반도체 섹터, 유망 섹터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NS텍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LNF, 데모, HLB,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242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10에서 20 사이가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기서 더 오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조정을 조금 주는 게 좋은데, 현재 이만큼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조정을 준다라는 건 썩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2410포인트 약간 아래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해주거나 2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좀 윗꼬리를 좀 다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다. 최근 지금 우리 시장도 반등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 물론 지수만 반등했던 흐름들이 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 반등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조금 주면서 가야 CPI 발표 이후에 시장 안정화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 흐름대로 이대로 가게 되면 CPI 발표 이후에 미국장 반등이 나와도 우리장 크게 반등 나오기보다는 2460포인트를 메인으로 놓고 박스권 흐름, 여기서 그냥 옆으로 기는 박스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사실은 좀 눌림이 좀 나와줬어야 CPI 발표 이후에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그림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끄집어 올리고 나면 CPI 발표 이후 오히려 약간 눌림 나오면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2410포인트, 20포인트 안착이 좀 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안착이 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2420포인트에서 2460포인트까지의 박스권, 이렇게 되면 일단 저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덜어낸 상태로 볼 수 있겠고, 이후에도 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크게 보면 2340에서 한 2500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좀 큰 박스권으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넓게 보면 그렇게만 나와줘도 아마 시장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숨이 좀 쉬어지는, 숨통을 좀 틔우는 정도의 매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씩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살짝 또 꺾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장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결국 우리 돈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그 상황밖에 안 됩니다. 사모펀드, 그분들이 대부분 사모펀드에 많은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의 상당수 분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알고 계실 건데, 그 사모펀드는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고 모든 국민들이 그 줄어든 세금을 다 국민들이 메꿔내는 그런 흐름을,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부자 감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진짜 이건 어떻게든 최소한 유예고요.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 오늘 뭐 많은 그 증권 채널 등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에 이 금투세 이 도입 이후에 증시가 약 35%가량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35%가량 떨어졌고 거래량이 97% 급감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본시장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그냥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 관심을 갖고, 제가 어제 저희 카페에도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기재위 쪽에 계시는 분들, 국회의원분들, 연락처. 요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저희 여기 뉴스에 있습니다. 뉴스 정보 쪽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기획재정위원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락처들이 다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다 있고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전화번호들도 다 있고요. 보좌관이 어떤 분들이신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분들께 연락을 한 번씩은 하셔야 그래야 약발이 받는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제가 받은 글에 따르면은 최근에 많은 국회의원들 분들에게, 지금 이 기재위 위원들에게 많은 전화들이 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자기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좀 항의 전화 조금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